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윤상원 기자입니다. 존버, 플렉스, 국룰, 만관부 여러분들은 요즘 신조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게 요즘 시대 현상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 연령대가 좀 높긴 할 텐데 요즘 신조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서 이것저것 떠올리실 것 같은데 저희 나이대가 그 신조어를 알 정도면 이미 신조어 범주에서 벗어난 거라고 하니까 이제 뭐 떠올리시는 순간 이거 지나간 유행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주제도 신조어와 관련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할지 좀 이따 우리 직독잡설 멤버들 만나서 재밌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직독잡설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유튜브로도 항상 그 오디오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직독잡설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는 남궁민 씨 그리고 박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완전체긴 한데 완전체는 아니죠. 김민재 기자가 없습니다. 저희가 항상 대원칙이 본업에 충실하자 이거기 때문에 저희가 본업이 바빠서 아쉽게도 이번에 김민재 기자가 에피소드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다음 에피소드에 또 함께하도록 하고 자, 그동안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니 지난번 방송 이후에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맞아요.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지금껏 좀 진행해 왔던 방식과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죠. 막 네. 전문이라기보다는 되게 심층적으로 책이 들어갔는데 저번엔 약간 수다 떠는 느낌이었죠, 확실히. 그쵸. 전문성이 하도 떨어져서 좀 걱정이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이번엔 좀 지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심층적인 지식을 전달을 드리진 않고 그냥 책을 좀 논의를 깊게 하고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파트는 저랑 남궁민 씨 둘이 하는 코너로 몰고 안 그래도 저희 이거 녹음하기 전에 다시 저기 청취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확실히 백색 소음으로 완전체 4명이 모인 거는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공부하면서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듣기에는 좋은데 둘이 할 때는 확실히 이렇게 지식을 그 주입을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았다. 이런 개인적인 피드백을 피드백이 왔어요, 개인적으로? 네네네. 그냥 주변 지인한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렇죠. 근데 저번에 이제 저희는 그 올리고선 데이터를 다 보니까 뭐 조회수 이런 걸 보는데, 근데 항상 뭔가 많이 바뀌어 와가지고 뭐 바뀌지 않을까 했는데 저번에도 조회수가 나쁘지 않았고 괜찮았고 좋은 편이었어요. 네, 맞아요. 좋은 편이었고 항상 꾸준하다는 게 유지가 된다는 게 참 다행이다. 네, 다행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이런저런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하는데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다행이기도 하고. 그니까. 저도 시청자 피드백을 하나 받았는데요. 네. 그 남궁민 씨가 이직했다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쑥 지나가 버려서 그 이직의 사유가 조금이나마 궁금하다고 개인적인 코멘트를... 피드백을 받으신 건가요? 네네. 누가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사실 그만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한데 뭐 사유라고 하면은 뭐 많은 뭐 고민과 방황 끝에 그렇죠. 다들 비슷한. 그렇죠. 우리가 아직 만 30세가 안 됐잖아요. 네. 아직 20대여서 만 30세 지나지 않았나? 안 됐어요. 나 됐어요? 약봉지 나이로 29살이에요. 약봉지 나이로? 네, 약봉지 나이 29살.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그리고 사실 이직 특히나 요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직장 그 커리어상 이직이 흠이 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쵸. 오히려 이직을 해야지 연봉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거를 해봐야 그 욕구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방에서 나만 이직 안 해봤네. 그렇네요. 해보세요. 다 이직을 해봤네. 네, 박세영 기자도 이직을 해서 간 거고 남궁민 씨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더군다나 전 저번 이직했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만뒀다고 했는데. 그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참 이직이란 게 뭐 참 용기가 필요한 거긴 한데 요즘 이직 관련해서도 나중에
저희 완전체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항상 그러니까 그걸 아예 그러네요. 주제로 해서 얘기해 좋겠다. 우리 좋습니다. 세대가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나 이거를 뭐 듣고 계신 뭐 이제 좀 청취자분들 중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그 회사 다닐 시절에는 이직이 되게 흠이었는데 아유 회사 적응하지 못하고 또 나왔구나. 근데 이제는 전혀 그냥 진짜 한 단계를 도약하는 그런 느낌이 된 거니까. 그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즘 그러니까. 세대는 근데 특히나 물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IT 업계에서는 한 3년마다 4년마다 이직을 해야지 연봉. 왜냐하면 연봉을 그 회사 내에서 연봉 인상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직을 하면서 확 뛰는 거지. 그러니까 이직을 뭐 너무 잦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IT 업계의 문화긴. 그렇죠. 했거든요, 제가 그거는 좀 알기로는. 전문 그쵸. 기술이 있는 자신의 곳이니까. 경쟁력을 높이는 뭐 그런 방법이니까. 근데 그게 다른 회사들도 좀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해요. 뭐 그러니까 만약에 그 좀 저기 돈이 확 뛸 수 있는 곳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기 뭐 관련해서 이 그쵸. 프로 이직러 그런 네. 책이 있는지 있으니까. 그런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책보다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책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좀 책에 들어가 보죠. 오늘 신조어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오프닝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해볼 텐데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도 박세영 기자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 이름이 되게 독특하네요. 책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의 제목은요. 그래서 점점점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라는 책입니다. 네. 자, 이 책의 부제는 만들어지고 유행하고 사라질 말들의 이야기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아니요. 말이 만들어졌다 말이 사라진다. 만들어지고 이런 말이 그래서 생겼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뭐 어떤 말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유행이 있었는지를 담은 책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신조어가 어떻게 유행어가 되었는지 그리고 신조어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단면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유행어는 갑자기 유행어가 되잖아요. 어느 순간 쓰고 어느 순간 안 쓰게 되는 것들이 유행어고 신조어인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유행어의 뜻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이 있었지 어떻게 유행어가 된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어떤 유행어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어쩔 TV 이런 거가 있다고 맞아, 하면 맞아. 어쩔 TV. 어쩔 TV 기원은 모르겠다. 그쵸. 뭐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번. 그런 거는 이제 네이버에 그냥 어쩔 TV 뜻 이런 식으로만 치지 그거에 대해서 기원이라든지 유행하게 된 배경을 별로 관심을 갖진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자연스럽게 유행어를 살펴보고 신조어를 살펴보면서 지금의 세태를 좀 짚어주는 접근을 취하고 있어서 좀 사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유행어들을 모아놓고 그거로 이 세상 얘기를 하는 책이네요. 그렇죠. 예. 유행어를 분석하는 그런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유행어를 제시를 하고 이게 무슨 유행어고 이게 왜 만들어졌고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는 책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아놓은 거지. 어쨌든 저희가 세대가 젊은 세대니까 그냥 그 스테레오타입이잖아요. 좀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이모 세대도 그렇고 삼촌 세대도 그렇고 뭐 저희 아니면 저희 뭐 친형제 세대도 좀만 올라가면 40대가 될 수는 있으니까 저희 나이가 좀 저희가 누뜨기면 그러니까 그렇기만 해도 그런 나이대만 되더라도 진짜 뭔가 조금 어쩔 TV 모를 거예요. 저희 형은 저희 친형도 어쩔 TV를 모를까? 모를걸요. 이제는 유튜브 아지 같은데 너무 않을까요?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걸 지나가다가 들어보긴 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은 신문 칼럼에 어쩔 TV의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뭐 아무 말이나 하는 그렇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주로 몇 달 뒤에 맞아. 저희 그럼- 회사에 밀레니얼 사전이라는 그 칼럼 코너가 있잖아요. 저기 네네. 어떤 예. 저기 기자 선배가 그 신조어 하나를 일주일에 한 번인가 2주에 한 번인가 이렇게 찝어가지고 그걸 그냥 설명해주는 단편 칼럼 한 200자짜리. 이게 여기랑 비슷하네요. 여기도 사실 말이 신조어지 꽤 오래된 신조어들이 많아요. 인싸와 아싸, 손절. 인싸 아싸 손절 이거 심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약간 좀 썰을 푸는 능력이 좀 달라서 그런지 좀 재밌긴 이게 하더라고요. 보통 그 신조어의 생태를 보면 그 생로병사를 보면은 주로 태어나는 게 뭐 트위치나 뭐 트위터 뭐 이런 데서 시작을 합니다. 마이너 갤러리 이런 데서 시작을 하듯이 그런 데서 시작을 한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와요. 그러다 페이스북으로 넘어와.
그런 다음에 이제 슬슬 언론에서 다루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이 그걸 사례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생어의 이제 생애는 이제 끝나가는 거다. 생애 주기가 이렇게 네, 되는- 생애 주기가 네. 끝나가는 거다. 저 언론에서 다루면 이미 조금 늦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행어로 세대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워낙 주기가 짧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질, 반사, 질. OTL, 맞습니다. 안습. OTL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질이라고 하면 대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OTL도 그냥 어쩔 마찬가지고. TV가 그게 어쩔 TV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쩔 TV. 10년, 20년 뒤에 또 어쩔 TV 하면은 또 똑같이 그 세대가 모를. 근데 이 책은 그냥 그런 거 모아놓은 게 아니라 거기서 세태를 발견했다. 그렇죠. 세태를 아. 발견하려다 보니까 약간 진한 신조어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또래 신조어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그렇죠. 작업을 폄하할 의도는 없죠. 불통 이렇게 말하면 폄하가 된다고는 하지만 제 느끼는 게 참 기획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네 보니까 그래서 좀 이 책을 쓴 작가 소개를 해보자면요, 알라딘이라는 그 인터넷 서점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네네. 인문 분야 MD로 일한 아. 분인데 음. 서평가인데 쓴 책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시리즈, 아무튼 아. 택시, 담배와 영화 이런 책들 쓰기도 했고.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라는 이 책은 그 지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내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잡지에 독서평설 연재를 아니에요? 한 거래요. 독서평설. 아. 네네네. 아 유명한 잡지예요. 독서평설 거예요. 고등학생 안 읽어봤어요? 네, 저도 안 읽어봐서 아, 찾아봤는데. 그렇구나. 맨날 국영수하고 자이스토리 푸느라고.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도 그 작가가 독서평설을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독서평설이라고 해요. 아. 독서평설을 안 읽어봤어요 고등학생 때? 독서평설? 전 매달 엄청 그거 꼼꼼히 읽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 그렇구나. 수능 공부하느라고. 거기서 말 많은 세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음. 한 1년 정도 연재를 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결국 책에 되게 통달한 분이신데 그런데 이게 이분이 뭐 알라딘 입문 분야 MD 이외에는 뭔가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상당히 배경이 없나요? 많이 쓰셨어요. 책을 많이 썼다밖에 없는 거예요. 서평가로도 불린다. 근데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책 쓰는 분이랑 확실히 그 기자들도 글을 많이 쓰지만 책을 많이 내는 분이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책을 내려면 확실히 기획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딱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음. 근데 교수님들이 책 낸 거 보면은 자료조사 10년 해가지고서는 정말 안 읽히는 책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맞죠. 기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은 뭔가 기획에 맞춰서 거의 매년 탁탁탁 책을 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법을 알고 싶어요. 그것도 기사 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논문이랑 기사의 차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기사는 그냥 딱 우리가 말하는 그 주제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논문은 그거보다는 좀 아예 맞죠, 뭔가 맞죠. 좀 정확한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뭐 알라딘에서 일했던 알라딘의 입문 분야 MD로 일하셨던 서평가가 유행어를 묶은 책, 유행어를 설명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책 내용 좀 본격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소개하고 싶었던 신조어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플렉스라는 말입니다. 이 플렉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건 알죠. 하진 않지만 알지. 플렉스는 플렉스 너무 무슨 요즘 뜻이죠? 많이 쓰는 거죠. 이렇게 막 돈을 흥청망청 쓴다. 뭐. 이제는 플렉스도 이제 한물 갔죠. 이제 맞습니다. 플렉스 한다 그러면 좀 오히려 좀 없어 보이는.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요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온 지 근데 생각보다 뭐 1년 됐나? 네, 좀 됐네요. 1년은 넘은 것 같아요. 1년 넘은 거 같나? 1년 그죠? 1년 넘었네요. 플렉스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영어로 하는 말이잖아요. 플렉스. 네. 근데 이게 왜 돈을 막 쓴다는 의미가 됐을까요? 근데 약간 어감으로는 알 것 같은데 어감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냥 플렉스 해버렸으면 뭐 약간 유연한 말하면서 막 약간 근데 분이 풀리는 그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플렉스는 플렉시블 할 때 그 플렉스 아닌가 싶어서. 맞아요. 근데 그러면 유연하다는 뜻인데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딱딱하게 안 굴었다. 나는 마구마구 뭔 소리야? 아니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 딱딱하게. 근데 이거 굴지 않았는데 영미권에서도 쓰는 말인가요? 플렉스했다? 근데 이게
이분이 설명하시기로는 1990년 미국 힙합 문화에서 시작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힙합적인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뭐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다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나의 성공과 부를 과시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힙합 문화인 거죠. 근데 이게 더 뭔가 좀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플렉스가 미국에서도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플렉스를 부나 성공을 과시한다는 거를 플렉스로 표현을 했는지가 이미 그 플렉스하지 않은 자세에 그런 거에 반대되는 의미겠죠. 그렇게 딱딱하게 굴고 그냥 플렉스하면 딱 알겠잖아요. 뭔가 플렉스 해버렸어. 그건 당신이 이미 그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근데 거죠. 이게 힌트가 90년대 힙합 문화에서 왔다고 하니까 힙합하면 뭔가 자랑하고 뽐내고 이런 맞아요. 건데 그런 느낌. 제 추측컨대 이 플렉스가 우리나라에서 대유행된 건 제가 봤을 때 쇼미더머니가 아닌가. 맞죠. 그 도끼. 쇼미더머니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 자랑을 멋으로 하는 걸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 한 거는 쇼미더머니 이후가 아닌가. 근데 쇼미더머니 때 플렉스라는 말 쓰진 않았잖아요. 아예 안 썼어요? 그때 썼어요? 그때는 막 수액 넘친다 뭐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세 명 다 쇼미더머니를 봤어요. 좀 봤어요. 아 쇼미 봤어요? 저 안 봤어요. 나도 안 보.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약간 거기서 온 느낌. 왜냐면 도끼가 그 래퍼 맞아요. 그분이 약간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막 네. 플렉스 해버렸다. 그러니까 플렉스 해버렸다는 모르겠어요. 스웩 뭐 그런 수액 뭐 그런 비싼 거? 반지, 비싼 맞아요. 시계 이런 거 자랑하는 금 거. 붙이고 다니고. 저는 저기 2년 전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플렉스 하다를 처음 들은 게 염따라고 래퍼가 피자 광고를 찍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30초 되는 노래인가? 뭐 노래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뭐 플렉스 해버렸지 뭐얌 뭐 이런 그거였는데 그래서 난 대체 플렉스가 무슨 뜻이지 하고 인터넷을 찾아봐서 알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알게 됐는데 아직도 이해는 안 가요. 이게 왜 플렉스가 그건지. 여담이지만 제가 저번 주에 동네에서 염따 씨를 봤습니다. 와 정말 TMI다. 근데 이거 듣는 분 중에 염따 아는 분 정말 얼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쵸. 연령대가. 래퍼. 검색해 쇼미더머니에 보시면 나오는 래퍼. 검색해 보시면 얘가 왜 연예인이지 하는 외모거든요. 보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눈에 띄잖아요. 아니 눈에 띄시는 분이죠, 맞아요. 아니 그 저 빈브라더스라는 카페에서 커피 사가지고 테이크아웃해서 걸어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담배를 엄청 불량한 표정으로 물고서는 뭐 이렇게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그죠. 그래서 막 엄청 찡그리고서는 뭘 이렇게 가게를 만들고 계신가 봐요. 참 개업하실 건가 봐요. 그래서 막 그 담배를 피우면서 엄청 찡그리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상이 엄청 험구져서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염따 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서 막 내가 염따 봤다 우리 동네에서 그랬는데 다들 별로 뭐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음.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래퍼들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플렉스하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거는 플렉스 이전에는 수액이 있었고 수액 이전에는 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지가 나다. 이거는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죠. 간지난다. 그쵸, 간지난다. 2010년대 정도에 나왔죠. 2010년대 초반. 예, 간지난다. 네.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는 것도 신기해요. 어쨌든 똑같은 말인데 표현하는 그쵸. 방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작가가 하는 말은 그 중에서도 플렉스는 좀 다르다. 간지나 수액은 좀 화려하고 비싸고 재력 있는 걸 과시하는 건데 그런 염따 아니고 아까 누구였죠? 도끼. 도끼처럼. 근데 플렉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되게 망설임 없이 고민 없이 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비싼 거 안 사고 그냥 뭐 나를 위해서 조금 비싼데 맛있는 거 먹을 때 인스타에 플렉스 해버렸지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돈을 쓰는 게 좀 폼이고 느낌이고 뭐 수액이고 간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냥 멋을 부리려면 돈을 쓴다는 게 달라졌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되게 망설임 없이 쓰는 것도 자랑이 됐다. 이런 그리고 그 거죠. 망설임 없이 쓰는 주체가, 그러니까 그 쓰는 대상이 되게 쓸데없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소모적이고 막 엄청나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맞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것도 아니고 약간 뭐랄까. 아니 그 비싸도 되는데 그게 막 엄청 그건 막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야. 무슨 뭐 20년간은 사치스러운 느낌. 20년간은 100만 원짜리 밥통 이런 거 사면은 플렉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튼튼하고 좋은 그러니까 밥통 이런 거 사면 안 되는데 뭐 보면 1000만 원짜리 구찌 의자 뭐 이런 거. 맞아. 그런 거 사면 그런 거 사는 거 뭐 그리고 100만 원짜리 옷걸이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맞아요. 걸 사야 플렉스다. 그렇죠.
옛날에 그 유현준 교수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 랜드마크를 왜 세우는가? 쓰잘데기 없는 거를 그 돈을 들여서 세우기 때문에 대단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엄청 필요한 거 예를 들면은 뭐 에펠탑 이런 거 얘기하는 뭐 건가요? 보면 아파트 단지 이런 거 짓는데 드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근데 그냥 빌딩 하나 세우는데 그 돈을 다 집어넣었을 때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돈은 엄청 실용적이지만 정말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빌딩 탑 하나를 세우면 그게 플렉스다. 근데 그게 힘을 과시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그런 걸 세우는 이유는 자기를 효율적으로 과시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유현준 교수 그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플렉스도 뭔가 나의 그 잘 살고 있음을 과시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랄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뭔가 돈이 많아지고 그거를 과시하는 게 일종의 뭐 문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 자기 방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나 잘 살고 있으니까 나를 의심하지 맞아요. 말라. 무시하거나 의심하지 말라. 음. 1,000만 원 들여서 중고 아반떼 사는 거랑 1,000만 원 들여서 구찌 의자 사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전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굳이 생각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구찌 의자 1,000만 원짜리 사면 뭐 좀 되나 본데?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좀 벌이 안 맞는 거를 사야지 그런 게 플렉스를 한다는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품도 자기 벌이 안 맞고. 제가 제가 이 금융팀 이전의 부서가 밀레니얼 실험실이었는데 그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근데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어린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이 명품을 많이 산다. 구찌를 많이 산다. 맞아요. 그다음에 뭐 스파이더 뭐 그러니까 어쨌든 고가의 그 명품 스포츠웨어나 그냥 뭐 지갑이나 이런 걸 많이 산다는 게 기사로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그게 좀 명품을 사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유행이 된 지 꽤 됐는데 유행이 꺼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 2030 골프, 물론 그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하는 게 뭐 코로나 때문에 자연을 느낄 공간이 많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골프는 비싼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돈을 많이 쓰는 문화가 뭐 지난 몇 년간 계속 있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뭔가 성공했음을 입증하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싼 거 투자하는 사람한테 플렉스했다고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비싼 걸 돈 들여 투자하면 플렉스했다고 안 하는데 써버리는 사람들한테만 플렉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쓰는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맞아요. 그쵸.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돈 쓰는 게 막 그런 거였나요? 간지였나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이 작가는 지금의 이런 현상을 설명하면서 예전에는 지금처럼 돈을 밝히는 게 간지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아실 만한 광고를 예로 드는데 2001년에 그 김정은이라는 배우 아시죠? 여자 배우. 그러니까 이서진 씨 전 여자친구 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맞죠. 어떻게 김정은의 하고 초콜릿. 많은 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초콜릿. 파리의 연인 뭐 여자 주인공이라던가 뭐. 아니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전 연예인 잘 모르잖아요. 윤상원 씨가 네네. 알다시피. 네. 제가 유튜브에서 그 이효리 씨랑 김정은 씨가 하는 방송에서 네. 맞아요. 이서진 씨 그 두 분이 맞아요, 같이 저 방송을 봤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쇼츠를 봤어요. 근데 저는 맞아요. 그 둘이 왜 어색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댓글에 써 그런 있지 않나요? 댓글 보고 알았죠. 뭐 숨막히는 몇 초였다 하면서 그거 나무위키 보고 알았죠. 이서진이랑. 네. 네, 아무튼 그 김정은이라는 배우가 눈 속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는 그 광고 아세요? 네. 비시카드. 비시카드 맞아요. 광고. 기억나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 광고가 저는 잘 몰랐는데 뭐 알고 있으니까 뭐 당시 화제였으니까 제가 아는 거겠죠? 그렇긴 한데 이게 IMF 외환 위기 이전에는 이렇게 덕담이나 인사말로 부자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하는 게 흔히 쓰이는 표현이 아니었대요. 이게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래서 돈 많이 버세요라고 하는 대신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대요. 돌려 말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IMF 때 돈이 없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좀 더 노골적이고 좀 현실적인 바람, 돈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그런 돈과 부에 대한 열망을 엄청 과시하면서 자랑하기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갔다 보는 거죠. 이거 쓰신 분이 약간 뭐 사회학자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남궁민 씨의 성격, 그러니까 저 뭐라 했어? 뭐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싸하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 근데 이게 보면서 디테일이 부족한데 디테일을 더하자면 이거 나왔을 때가 우리나라의 재테크 책 열풍이 불었을 때예요. 네. 이때가 왜냐면 우리나라 코스피 2000이 이때 넘고
2002 때 넘었나요? 이때쯤에 넘고 이때 아마 MB 때 아니었나? 슬슬 이때부터 버블 세븐이니 그 아파트 네. 폭등이 이쯤이에요. 그래서 이게 재테크 열풍이 불었을 때가 이때쯤이었다고요. 아닌데 부자 대세요는 그거보다 훨씬 전일 걸. 2002년, 2003년 아니었나?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떤 기자분이 CNB 저널이라는 곳에서 썼던 네이버에서 글을, 검색해서 쓰셨네. 글을 인용을 하시면서 네. 네, BC카드 광고 설명을 하시네요. 아니 뭐 그럴 듯하긴 해요. 어쨌든 뭐 맞아요. 그럴 듯하긴 했어요. 근데 뭐 이게 사회학적으로 의미는 예전과 있는 건 좀 알겠지만. 다르다. 뭐 이런 취지죠. 근데 그거를 지금 플렉스에 설명하는데 가져오는 건 좀 너무했다. 내 생각에 너무한 것 같고 근데 좀 오히려 차이의 디테일을 더하자면 네네. 우리가 원래 이전에 쓰는 소비를 옹호하는 유행어 중에 지름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지름신. 너의 소비를 긍정하라는 게 제 생각에 지름신이에요. 타의에 의한 거지만 의했다는 별명으로 나의 소비를 긍정하는 게 지름신이라는 거죠. 나 지름신이 그러네요. 내렸어. 지름신 다음이 플렉스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타의에 의해서 나의 소비를 그 인증받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플렉스에서는 그런 거 없다. 내가 그냥 주체적으로 소비를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 뭔가 인식이 좀 더 그 뭐랄까 긍정적으로 됐다? 바뀐 게 아닌가. 맞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시발 비용. 이거 되게 비속어긴 합니다만. 그거는 좀 다르죠. 그거는 타의에 의해서 쓴 거지.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내가 그거를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했다는 거고 지름신은 질렀다는 건데 그게 지름신이 접신해서 뭔가, 왔다고. 지름신이 그렇죠. 나한테 그걸 해줬다는 건데 플렉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주체적으로 소비를 했다는 거니까 맞아요. 좀 더 주체적인 소비자상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작가분이 그런 얘기까지 해줬으면 좀 더 완결성이 그러게요. 있었을 텐데. 제가 이런 걸 하나 썼어야 되는데. 네. 근데 늦지 않았어요. 네. 여기서 급히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작가분이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20세기 이전에도 플렉스 하는 사람들은 있었다. 근데 선망의 대상은 아니었다. 또 뭐 졸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다들 플렉스 하는 걸 자랑하고 우리 시대에 플렉스를 가능하게 한 믿음은 무엇인가 막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데 이 마무리 짓는 것도 남궁민 씨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남궁민 씨 페이스북 보는 것 같아. 빨리 후다닥. 오케이 후다닥. 아니 맺는 왜냐하면 게. 이게 한 단어를 설명하는데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굉장히 엄청 여백이- 많나 보다. 네네네. 단어가 많고요. 뭐 1장, 2장, 3장, 4장으로 해서 되게 약간씩 나누는데 이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누시면. 근데 이게 책이라는 게 참 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좀 그죠? 효율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진짜 네. 이런 기획을 잘 하신 거죠. 뭐 네,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저희가 되게 조롱투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맞아요. 대단한 근데 거죠. 여기서 심지어 뭐 아까 그 기자 인용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샌델도 나오고 마틴 루터 갑자기? 갑자기 아마 아직 설명을 안 해준 거죠 그 부분은. 그 부분 근데 제가 이게- 뺐지만 어쨌든 막 이것저것 인용을 엄청 많이 하시면서 이게 진짜 질문하면서 능력이야. 끝나세요. 이게 능력이죠. 인용을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맞아. 뭐 사회 현상이나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고 이거를 유행어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사회 현상이나 그런 뭐 설명하는 도구를 갖다가 여기에 그러면서 대입을 하는 게. 약간 코로나까지 끌어들이시는데요. 코로나요. 코로나로 끌어들이시면서 이제 뭐 택배 기사나 버스 운전자, 뭐 운전사분들, 음식 배달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일상이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 진정으로 플렉스 해버려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끝낸다고요? 뭐야? 너무 이거는 자기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좀 네. 너무 가신 것 같아요. 작가님. 이런 식으로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뺐습니다. 네, 잘 빼셨네요. 이거는 그렇구나. 아니 뭐 마무리하는 이 측에 근데 책의 이게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네. 기자 우리 그 기사 쓸 때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뭔가 괜히 전문가 멘트로 끝내야 되는 전문가 느낌. 멘트로 한 다음에 네. 다들 잘해보자 이러면서 마지막 대책이 문단으로 필요하다 이런 거잖아요.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쵸. 이런 식으로 끝내니까 뭐 저희가 그거는 말할 게 익스큐즈가 없으니까. 돼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플렉스 하다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신 것 같고 작가께서. 제 해석이 더 그럴싸하지 않았나요? 지름신에서 플렉스로 온 그러네요. 변화를 분석한? 좀 더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름신이란 이유로 그 신에 빗대어서 우리 신의 의지로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질렀다고 주장을 나를 방어해 왔는데 이제 경기가 더 좋아졌잖아요 그 사이에.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주체적인 소비로 돈을 쓴 거다. 그게 굉장히 멋있지 않니?
라고 하는 게 플렉스다. 더 주체적인 소비자상이 됐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게 그거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그 저기 로고, 그러니까 명품 로고가 드러나지 않는 게 간지였는데 그렇죠. 요즘은 대놓고 그쵸. 드러나는 게 간지였던 것도 약간 맞아요. 이런 맥락에서 맞아요. 설명할 수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 갑자기 친구들 모임에 에르메스 백 들고 나가는데 친구들이 얘 월급에 생각할 수 있는데 나 이거 지름신이 내렸지 뭐야 이렇게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옛날엔 그랬다는 거죠. 나 지름신이 내려서 그냥 에르메스 백 하나 샀어가 맞아. 됐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어. 이건. 근데 지금은 플렉스 했어 하면 오 멋있어 이게 된다. 그죠. 그렇죠. 소비가 미덕이 되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유형 없나요? 또 다른 거 있는데 이건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요새 많이 쓰는 거 그래도 꼽아 보자면 국룰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룰, 국 나라 국자에 롤. 룰 영어로 룰. 근데 이거 이상하게 발음할 때 국롤이라고 해요, 그렇죠? 롤 케이크 할 때 그 롤이라 그래요. 그래요? 아닌데요? 국룰이라고 하는데요? 국롤이라고 하잖아요. 국룰이라고 하는데. 룰이라 그래요. 나 지금까지 네. 롤이라고 해왔는데. 당신만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구나. 국룰이죠. 국룰.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국룰. 좀 잘못 발음하면 국물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그렇구나. 네. 국룰이다. 룰입니다. 네, 국룰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국자랑 그 룰 규칙할 때 룰을 합친 말인데, 그러니까 야 이게 국룰이지 하면 이제 당연히 스탠다드 기준이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야, 기준. 국밥에는 말아먹는 게 국룰 아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또 우리나라에서 국룰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결혼식을 다녀와서 그런지 일단 결혼식의 일련의 과정들이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다 국룰인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요즘 국룰이 깨지는 게 있어요. 안 친하면 5만 원, 친하면 10만 원이었는데 요즘 그게 깨지고 있어요. 안 친해도 5만 원? 아니죠. 안 오히려 친해도 안 10만 친해도 원? 10으로 해야 된다. 진짜요? 인플레 때문에? 요즘 인플레 때문에. 어머. 근데 요즘 오 내는 거 그 망설이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내야 되는지 다 맞아요. 서로 협의해서 가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5는 이제는 좀 너무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게 입증이 돼가지고 요즘 그 결혼식장 그 왜 그냥 평범한 웨딩 결혼식장에서 뷔페 해도 그 음식값이 7, 8만 원 한대요. 맞아요. 네. 음식값도 수지 그렇고 타산이 안 맞는 거죠. 그 결혼식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그냥 그게 확 뛴 것 같아요. 결혼식장이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입장객 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수급을 많이 못한 거지. 왜냐면 두당 그 음식을 팔아야 되는데 입장이 제한돼 있으니까. 아니면 코로나로 결혼식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그 네. 손실을 메꿔야 되니까 이제 가격이 매우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이 국룰이던 시대에 해놓고 네. 10만 원이 국룰일 때 결혼을 하면 네. 2배 남겼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하지만 그만큼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랐으니까. 아 그런가요? 물가를 감안을 해야죠. 아. 왜 올랐겠어요? 물가가 오르니까 5만 원이 망설여지는 거지.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참 요즘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룰이 그러니까 저는 국룰을 뭔가 이게 당연히 뭐 기준이지 우리나라의 기준이지라기보다는 약간 로컬 룰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로컬 룰이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로컬 룰이라는 게 그냥 우리끼리의 암묵적인 규칙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너네가 어떤 규칙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 내에서는 그러니까 국지적인 룰? 약간 이런 식으로도 그래요? 용어를 많이 썼어요. 이게 여기 표준이다 이거지. 우리 동네 표준은 이거다. 그죠? 근데 그 표준이라는 게 우리 동네에 음. 초점이 맞춰진 거지. 그거 왜 무한도전에서 그 놀라죠? 대댄지 할 때 네. 저는 어퍼라 제철화라고 했어요. 그 편 가르는 게임 한 거 할 저는 때 대댄지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대댄지. 대댄지? 네, 지역이 대댄지. 어디예요? 서울. 경상도? 경상도라니요? 서울이죠. 경기도요. 저는 근데 어퍼라 제철화였거든요. 평택이. 네. 근데 업디 여러분 남궁민 씨는 평택 출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생물학적 고향은 안산이에요. 아 그래서 TMI. 안산에서 그래서 어퍼라 뒤집어라라고 했다고요? 아니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때는 평택. 어쩌라고 오래서. 아니 그 고향이라고 하는데 고향을 또 속이면 안 되잖아요 또. 아니 고향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고향 속이면 안 되죠. 아 그쵸. 그래요. 5살까지는 안산에서 살았고.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평택에서 평택에서 살았는데 살았는데 어퍼라 거기서 제철화라고 했다. 어퍼라 제철. 근데 그 검색해 보니까 충청권은 어퍼라 제철화래요. 근데 평택이 원래 충청도였거든요. 행정구역상. 그래서 그거 맞나 봐요. 어퍼라 제철화였고 대댄지 댄디. 근데 이게 그래서 논란이 돼요. 국룰이 뭐냐. 근데 국룰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국룰은 약간 로컬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쵸. 어쨌든 국룰이라는 단어.
왜 만들어졌대요? 이 국룰이란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국룰이 만들어진 이유에 따르면 그 결혼식을 좀 대입시켜 보자면 우리가 항상 가는 천편일률적인 결혼식이 탄생하게 된 것은 너무 선택지가 많기 때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또 뭐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인용한 그 문장이 지나친 선택의 자유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인용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말이잖아요. 고를 거 너무 많으면 힘들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번 선택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면은 뭐 책임도 져야 되고 뭐 두렵기도 하고 실패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또 그렇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뭐 불안이나 후회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서 좀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이것저것 고르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국룰이 뭔데 그거 따라하면 뭐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판매량 1등인 거 사는 거라고 똑같네요. 그러네요. 네. 그 남자들이 특히 화장품 살 때 폼 클렌징 산다고 할 때 남자들이 예를 들면 사라고 하니까 사는데 무슨 비누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폼 클렌징을 봐요. 근데 잘 모르면 그냥 판매량 1위 사거든요. 그렇죠. 항상 올리브영 랭킹 들어가서 그냥 위에 있는 거 사는 그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기 다 귀찮아.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 다 비슷한 걸 쓰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룰이라는 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게 됐다. 네, 그렇죠. 사실 또 여기서 또 국룰과 좀 대비할 만한 이전에 있었던 말들을 또 소개를 하는데 국룰이란 말 전에 뭐 대세나 진리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근데 뭐 대세나 진리는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국룰은 좀 국가의 룰, 국민의 룰이라서 좀 이거를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우리나라 같은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맞아요. 전체 대세를 따라가야 되고 음.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를 좀 따라 해야 되고 왜 우리 뭐 비디오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공략집을 꼭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캐릭터를 자유롭게 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가장 내 캐릭터가 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막 공략도 찾아보고 학원도 다들 가는 학원 찾아보려고 그쵸. 하고 그쵸. 옆집 철수는 무슨 학원 가냐 그런 식으로 약간 대세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결혼식도 막 스몰 웨딩 하면 더 돈 많이 든다 뭐 이러면서 다들 하는 대로 하는 게 편하다 이러잖아요. 저 진짜 놀랐던 게 저 가장 용기 있다는 사람 만났다 왔던 게 어떤 분 자기 결혼한 얘기 해줬는데 그냥 식당 진짜 레스토랑 하나 빌려서 거기서 그냥 박수 치면서 축의금 안 받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정말 진짜 대단하더라고. 고기 구우면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데는 아니죠. 무슨 정원 가든 이런 데 말고 그러면 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했죠. 레스토랑. 네, 거기서 이제 같이 편지 읽고 행사하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더 큰 용기를 진짜 필요로 용기야, 하는 거예요. 진짜 용기. 그죠? 국로를 다 깬 거잖아요, 네, 사실. 네. 대단한 것 같아. 그게 진짜 용기다. 근데 뭐 그거를 깨기 참 쉽지 않으니까 국룰이라는 걸 따르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쵸. 편하기도 하고. 맞아요. 선택장 우리 선택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선택을 참 하기 힘든 사회가 됐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깍두기 국물 붓는 게 국룰임 아니면 안 붓는 거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국밥 먹을 때. 부먹이 국룰임, 그쵸, 찍먹이 그쵸, 그쵸. 국룰임.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그 논쟁들은 국룰이 없기 때문에 생긴 논쟁이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니까 만든 거다. 그럴 수 있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다른 신조 또 하나 네, 가져오셨나요? 하나만 더 가져왔는데요. 초반에 이제 윤상원 기자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망관부라는 말이 있죠. 망관부 이거는 사실 모르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요새 마케팅하는 제 친구들이 인스타에 올리면서 망관부 이런 식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네. 망관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게 글자를 보시면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줄임말이죠, 줄임말. 많다 할 때 많이고 관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글자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많은 뭔가요? 관심을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런 뜻이죠. 진짜 별거를 다 줄인다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했어요. 별다줄, 별다줄. 네, 별다줄 맞아 줄이잖아. 진짜 별거를 다 줄인다. 유동 씨 이거 몰랐어요? 망가부 몰랐어요? 알고 있었죠. 네, 알고 몰랐던 있었는데. 것 같은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데 이 단어가 저는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왜요? 왜 이걸 줄여 그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면 되지. 망관부 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면 너무 딱딱해 보이고 그렇죠. 사무적으로 보이잖아요. 만관부 하면 뭔가 귀엽잖아요. 귀엽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면 되잖아요.
아 그거는 좀 별로지. 뭐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너무 많이 줄이려는 세트도 사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마음에 부분이 안 있어요. 네. 그래요? 그냥 왜 줄여 이걸? 그럼 이름도 중간 이름 넣죠 그러면. 중간 이름이 뭔 소리야? 그 로마인들처럼 이름도 중간에 윤 카이사르 상원 상원 엑셀런스 윤 엑셀런스 상원으로 하든지. 윤 한남더 힐스테이트 그러니까, 상원 이런 그런 걸로 하든지. 아무튼 근데 망관부는 이거 네. 근데 이게 주로 이런 말을 만드는 건 언론 아니면 마케팅 쪽에서 많이 마케팅 만들어요. 이게 쪽이요. 뭔가 맞아요.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다고 이거를. 그렇죠. 그때 항상 이전에 있었던 말은 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이런 거 많이 맞아. 했는데 음. 그거는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쓰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망관부는 제가 주변에 마케팅하는 친구들 보니까 자기네들 제품 전시해놓고 사진 찍어서 망관부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좋아요 그것도 줄임말 있잖아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할 때 좆댓구알이라 그러거든요. 아 조떼꾸아요 맞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되게 상스러운 그러니까요. 발음이 맞아, 별로 안 맞아. 좋죠. 어. 그래 족구 대달 이것도 이상하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관심을 갈구하는 사회적인 약간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관심이 돈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도 저희도 관심을 필요로 하는 저희도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죠. 좋아요, 예. 구독, 네, 부탁드리고, 망관부. 네, 절대 돈을 벌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쵸 요즘에 이런 거 미디어가 워낙 많으니까 필요한 것 같아요. 옛날엔 관심을 부탁하지 않아도 뭐 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맞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워딩을 만드시는데 이게 본인이 만드신 건지 원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관심 경제 사회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관심 경제란 말이 이미 있었어요. 있었어요. 거기다 사회를 사회- 붙여줬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부류니까 남궁민 네. 씨가 잘 파악을 할 수. 아, 네. 그래서 이전에는 뭐 관종이다, 어그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관심을 가지려는 사람들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요새는 오히려 누구나 다들 나서서 좋아요 눌러달라고 막 그렇죠. 갈구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교수님들 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망관부는 좀 대놓고 관심을 요구하면서도 밉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표현으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진짜 수다였다. 네. 1부가 완료됐네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나눈 것 중에 많은 부분이 편집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게요.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또 유행어 뭐 신조어 관련해서 박세영 기자, 남궁민 씨랑 같이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